현우도 녹화한 거 가끔 보냐? 아직 구독 안 누른 사람 누구야? 혹시 오늘 구독자 확인해야 되겠다. 아직 구독 안 누른 새끼들은 다음 시간에 응징해야 되겠다. 자, fx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근데 3보다 왼쪽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칭 추계값이 누구야? 대칭축은 이렇게 구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네, 대칭축은 3이죠. 대칭축이 3인데 대칭축의 왼쪽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거의 역함수의 값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두 점인가 보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값이 루트 6입니다. 그때 1대2반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위로 블록이잖아. 근데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 1보다 좀 작은 거잖아. 그렇다면은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 꼭지점 좌표인 3, 누구라고 하는 꼭지점 좌표에서 3의 왼쪽만 그림을 그리자. 이게 fx입니다. 그런데 역함수는 그리기 싫습니다. 대신 뭘 그려요? y는 x로 그래요? 역함수의 값은 y는 x한테 대칭하는 녀석이니까 역함수죠? 근데 문제에서 구한 건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루트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점 좌표 AB라고 칭하겠습니다. AB 사이의 길이의 값이 루트 6입니다. 그러면 교점 좌표의 값은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인 거죠? 그럼 이거의 근해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파란색 선의 기울기 몇이냐고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1인가요? 근데 왜 현호 왜 1이라고 바로 얘기 못했어? 자,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너는 왜 못했어라고 물어보면 맨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 빠른 사과는 덕목이긴 한데 왜 못했어? y는 x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었어? 네. 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빗변의 길이값이 루트 6이라며. 근데 1대1 때 루트 2잖아. 여기가 45도니까. 1대1 때 루트 2여서 여기가 루트 6이면 여기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루트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계수 연결을 이용해서 문제를 대충 풀었으면 좋겠는데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양변의 3배하고 이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3배 했으니까 3x도 있었구나.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x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3k? 산수 막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3개 이용해서 k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k만 구하면 1대2 반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f의 값이 누군데요? 맞게 썼나요? 이제 k만 알면 끝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대입했습니다. 그럼 k가 몇이란 얘기야? k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그것까진 못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인가요? 182쪽으로 갔습니다. 1005번. 1005번이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합성함수하고 E-fx의 그래프에 실근 개수가 필요합니다. 즉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점 개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는 교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합성함수의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E-fx도 fx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는 y는 마이너스 fx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fx잖아. 검은색 선이. 그럼 부호로 바꾸면 이게 뭐 한 거죠? x축 대칭했습니다. x축 대칭하면 그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네, 위로 두 칸 이동한 거죠? 그럼 1,0이라는 점의 좌표는 1,2가 됐겠네. 그 다음에 3,-1이었을 건데 위로 두 칸 움직였으니까 3,1로 바뀌어요? 0,-3이었을 건데 위로 두 칸 움직였으니까 0,-1인가? 그러면 2-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네. 되신 거 맞죠? 이 세 점을 지나는 파란색 선이 이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그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너는 잠시 이동.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감동.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좌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fx가 요거를 지금 집어넣을 거잖아. 오늘 이거 하면은 한 6번째 하는 것 같은데 합성함수 그래프? 자, fx의 값을 fx한테 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f는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는지 1보다 큰 걸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f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면 요 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요 점이 누구죠? 이 직선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가요? 1 나올 때가 누군데요? 1 나올 때가 3분의 2인가요? 그럼 나는 지금 범위의 값을 총 더해서 세 군데로 쪼개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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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의 범위를 쪼개서 합성함수의 그림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일 첫 번째, x값의 범위의 값이 0부터 3분의 2 사이 있다면 그때 fx가 누군데? 0과 1 사이에서 fx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요? 그런데 0과 3분의 2 사이에서는 이 파란색 f는 부호가 1보다 커? 1보다 크냐고. 함수값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크니까 대입할 때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야? 1보다 큰 녀석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식이 누군데?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왼쪽에 있는 식은 검은색 f 얘기하는 거야. 이 검은색 f.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파란색을 검은색한테 대입할 때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한테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값은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한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까지 설명이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범위로 왔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3분의 2부터 x의 값이 1 사이 있으면 그때 fx의 값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는 선입니다. 근데 지금은 1보다 작다며. 3분의 2부터 1까지는 1보다 작다며. 1보다 작으면 누구한테 대입하라고? 1보다 작은 거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한테 대입해. 그 합성함수한테 지금 fx의 값을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한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대입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3 사이 있으면 그때 fx의 값은 1과 3 사이 fx의 값은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근데 이 녀석의 값 어떤 값만 가져? 1보다 작은 값만 가져요? 1보다 작은 값만 가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한테 대입하라고요? 여기다가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근데 식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정리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인가? 9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9인가? 산수 맞게 검사는 해줘야 돼요. 맞게 산수했나요? 이제 그림 그리겠습니다. 축 다시 그리기 싫어서 여기다 그냥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지금 합성함수의 값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1인가요?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대입하면 빵이에요?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9x-6인데 3분의 2 대입했더니 빵? 1 대입했더니 요 사이에도 직선 하나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3 대입하면은 빵인가요? 요 빨간색 그림이 합성함수의 그림입니다. 이 합성함수의 그림과 이 그림의 교점 좌표를 교점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였나? 역시 1,2가 어디야? 졸라 애매해졌다. 이게 맞을까 여기가? 맞겠지? 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누구야? 어이씨, 그럼 빨간색 잘못 그렸잖아. 빨간색을 잘못 그렸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1,3을 지나야 되죠. 이제 맞게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인데? 네, 여기 1개, 2개, 3개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 개수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까지 하면 합성함수 한 6번 정도 했잖아. 근데 아직도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 10번 하든 100번 하든 못해 이거는.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찍어. 만약에 지금도 합성함수의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시간 투자하지 마. 어차피 안 돼. 빠른 포기야. 합성함수의 그림은 빨리 포기할 거야.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이거 하나 틀려도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모를 때마다 풀어드리긴 할 건데 그런데 마음속에선 버리세요 그냥.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09번으로 갔습니다. 1007번, 1009번. 1007번은 합성함수 2번 합성한 거, 3번 합성한 거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게 했고요. 정의역은 1, 2, 3이 정의역입니다.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 대입한 건 3으로 갑니다. 3번 합성이었을 때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그럴 때 F의 역함수의 값에 대해서 10번 합성한 거, 11번 합성한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를 3번 합성한 녀석의 값이 항등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의 역함수를 3번 달아주면 어때? 이거 두 개는 지워지고 F 두 개 합성한 녀석의 값이 F의 역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F의 역함수가 되거든. 항등함수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다 F 역함수 또 달았어. 왼쪽에다 달았어. 왼쪽에다. 이거 지워지고 F의 값이 이거라고요? 또 달아주면은 왼쪽은 항등함수가 될 거고 오른쪽은 F 역함수가 3개 있겠네? 이 말 납득되세요? 그게 G인 것 같아요. F 역함수가 G라고 얘기했으니까 G도 3개 있으면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3개씩 있는 건 무의미하니까 9번 있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3개씩은 항등함수기 때문에 앞에 건 이거고요. 뒤에 건 이거 같습니다. 현우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세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화살표를 보내래 우리한테.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보낼 건데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하기에 3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거 전에 보여준 적 있잖아. 이렇게 갔을 때가 3번 합성했을 때 1의 값은 3으로 갔다 2로 갔다 1로 가니까 2의 값은 1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가니까 3의 값은 2로 갔다 1로 갔다 3으로 가요? 그러니까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건 이겁니다. 그때 역함수의 값이 요게 역함수입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G한테 2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G한테 2 대입하면은 3이에요? 근데 3 대입한 녀석의 값 1인데 3 대입한 건 1인데 한 번 더 대입하라고요? 그러니까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다시 2인가요? 자, 그 다음에 풀자고 했던 게 1009번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09번으로 갔습니다. 1009번은
3차 함수를 줬네.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하고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x는 1이라는 선이랑 x는 2라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x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여기 색칠한 넓이가 4분의 31이라고 색칠한 넓이. 근데 이때 fx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x가 4, x가 13인 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역함수의 값이면 역함수가 지금 빨간색처럼 생겼을 것 같긴 해. 그림을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잘 그렸으면 좋겠다. 대충 이런 건가? 이게 지금 역함수죠. yx한테 대칭한 거.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x는 4라는 선이라 x는 13이라며. x가 4면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x가 13인 건 한참 뒤에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역함수랑 x는 4랑 x는 13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 구라고 했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 우리가? 이 점 셈이 A점, B점이라고 할게. 니네 A점 누군지 알아? A점 누구야? B점은 누구야? 졸라 신기하네. 그럼 이 점을 대칭한 점의 좌표가 누구야? yx에 대칭한 점이. 그림 좀 못 그렸다. yx에 대칭한 점 바꿀 거잖아. 그 다음 B점 대칭한 점의 좌표가 이 점이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어차피 대칭했으니까 빨간색 넓이의 값은 어디 넓이랑 똑같다고. 빨간색 넓이는 여기 넓이랑 똑같은 거야? 되신 거 맞아요? 그럼 니네 이 기역자 모양에 된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닌가 싶다. 기역자 모양의 넓이를 알면은 빨간색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바깥쪽의 직사각형 넓이에서 조그만 직사각형 넓이 빼면 되죠? 여기가 지금 2,13이니까 넓이는 전체 넓이는 26? 여기가 1,4니까 아래 넓이는 4? 26에서 4를 뺐더니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22라고요? 22에서 여기 밑에 거 빼면 빨간색 넓이네. 22에서 4분의 31을 빼세요. 이 말인 것 같은데? 4분의 88에서 빼라며. 나 이거 빼긴 못해. 부자 누군데? 못한다고. 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방금 풀었던 1009번 문제는 지금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고2, 고3 때 훨씬 중요합니다. 미리 하나 구경해놓을까? 우리 수토 어차피 할 거잖아. 방금 했던 게 뭐냐면 이거 한 거야. 우리 지금 이거 한 거야. 1부터 2까지 색칠한, 이게 지금 1부터 2까지 색칠한 넓이를 지칭한 거거든. 1부터 2까지 색칠한 넓이의 값은 4분의 31이었어?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한 건 역함수의 값을 4부터 13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지금. 이게 궁금해. 이거 A라고 할게. 답을 A라고 할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과연 나중에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간 네모친 녀석은 F한테 1대2 하면은 4 나왔어? 우리가 아까? F한테 2대2 한 녀석의 값은 13이 나왔어? 그럼 이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녀석을 빼기만 하면 되거든. 빨간 네모를 구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이거 배웠어요. 저번에 했잖아요. 라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며칠 내로 하겠네. 이렇게 생긴 거 만나시면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함수, 역함수입니다. 기억할까? 한 2주 있다가 잠깐만 계약이 언제지? 동호고 계약이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수성고 계약이 16일이야? 고2가 16일이래. 그럼 맞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모르고요? 넌 계약이 17일이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011번. 10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11번이 지금 두 개 함수가 있습니다. f의 값은 지금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0보다 컸을 때는 1차 함수입니다. gx의 값은 1차 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0보다 커 같을 때 a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을 결정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f를 g한테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f를 g한테 대입할 건데 합성함수 치역이 10 이상이 나오려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근데 gx는 x 플러스 10이라며. fx를 대입하면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나 fx를 g한테 대입했는데? 강훈이 눈빛이 이해 안 된 눈빛이야. 어느 포인트가 이해 안 되는지 모르겠다. x값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gfx가 fx 더하기 10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해된 거 맞아요? 창빈이 이해된 눈인가요? 그럼 결국 물어본 질문 이거 아니야? 치역의 값이 10 이상이라는 쌤, 이걸 잘못 썼네요. 우변값이 10이 아니죠. 우변값이 0 이상인 거죠. 0인데 쌤이 10이라고 잘못 썼어요. 자 그럼 이항해주면 문제의 질문은 이게 문제의 질문인 거네. 야 fx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a 구해 라는 질문입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x 플러스 6이라고? 근데 y축 왼쪽에 있는 값이 이게 애매하네. 우리의 바램은 마이너스 10 이상이 된다며 fx가. 마이너스 10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으면 y축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너스 10 이상의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건 y절편이 누구야? y절편 6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은 fx의 그림 이거야? 그럼 최소값 6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안 되네. 그럼 대칭축의 값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0을 한번 찍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0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대칭축이 누군데?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구만. 마이너스 a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인가요? 이항했더니 16입니다. 근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대칭축이 음수여야 돼? 뭘 선택할 건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13번은 x의 값은 1부터 7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1부터 7까지에서 1부터 7까지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가 무슨 말이죠? 그 다음 두 글자도 얘기할까요? 1대1 대응은 가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았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가만 만족했을 때는 1대1 함수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지 1대1 대응입니다. 아까 했던 건 거의 유사한 그림인 것 같은데? 1부터 3까지 범위에서는 합성함수의 값이랑 합성함수 자체가 fx-ex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1부터 3까지는? 그럼 뭐 이건 숫자 대입하는 거잖아. 이건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그림이랑 이거 그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는 꼴랑이 1, 2, 3밖에 없어. 여기다 1, 2, 3 세 개 숫자만 대입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숫자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이게 성립한다고요?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1, 2, 3까지만 이게 성립합니다. 나머지 숫자는 모릅니다. 근데 2, 3, 4를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지 맞춰주세요. 자, 화살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창빈이가 얘기했던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지금 정역의 원소의 개수 7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 7개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똑같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네요. 자, 1, 2, 3, 4, 5, 7에서 1, 2, 3, 4, 5, 7로 화살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게끔 화살표를 보내세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건 난 이건데 차이값이 6이라고? 두 함수값의 차이값이 6이었으면 좋겠어. F3의 값은 누구라고? 근데 F3의 값은 무조건 7로 가야 돼. 근데 7을 갖다 대입했더니 좌변값이 이건 1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차이값이 6입니다. 그럼 3대2 방금 확정입니다. 7대2 방금 또 확정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제 1대1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요거 보면 되겠네. 차이값이 4라며. 근데 남은 숫자는 2, 3, 4, 5, 6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이값이 4가 되는 건 2, 6이잖아. 그래서 F2의 값은 F2가 6이면 다시 이 값이 F6의 값은 2의 값은 6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의 값은 2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두 개 다 구한 거 아니야? F2의 값은 6이라고요? F3의 값은 7이라고? 남은 건 이것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차이값 2였으면 좋겠습니다.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F1 값은 누구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5하고 3이어야 돼? 차이값 2해야 되니까 5하고 다시 이 녀석은 5 대입했더니 3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디야? 5 대입하면은 3으로 가야 되고 1 대입한 게 5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 대입한 거 어디로 가야 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17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그 아래 거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1, 2, 3, 4, 5, 7, 8, 9라고 하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F하고 G 다 X에서 X로 갑니다. 근데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1 대입한 건 8, 3 대입한 건 6이 절대 아닙니다. 합성함수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면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이렇게 하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고요. X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값은 맨날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항등함수가 아니라 이건 뭐야 이름이? 뭘 대입하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화살표를 연결하세요.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씨, 칸이 모자라. 자, 제일 첫 번째가 이게 누구라고요? 나 지금 뭐 할 계획인 거지, 내가 지금? 나 지금 누굴 표현하는 중이야? G서클 F라고 하는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중인가요? 먼저 가는 게 누구야? 먼저 가는 게 F, 나중에 가는 게 G입니다. 이 합성함수의 값이 G서클 F입니다. 이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준 건 1 대입한 거 줬잖아. 1 대입한 게 어디로 간다고? F1의 값이 8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8 대입한 건 어디로 가요? 이래야지 지금 1 대입한 건 1로 갑니다. 근데 3 대입한 건 절대 6으로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F1 더하기 G1이 뭐지? F1의 값은 누군데? 8이라며. 근데 G1은 모르잖아. 아이씨, 이게 애매하네. G1을 모르네. 근데 그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상수함수면 맨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는 게 뭐 있지? 항등함수라고 3대 방건 6으로 안 간다고? 아씨 어쩌라고? 뭐 힌트가 또 없나? 대충 짝대기 연결해보고 모순된 점을 밝힌 다음에 문제 풀란 얘기네? 누굴 연결할까? 3의 값은 6으로 안 간다고? 3이 6으로 안 가? 3이 6으로 안 가. 1대1인가? 1대1이란 말 했어 문제가? F하고 J가 1대1이라고 얘기했냐고. 문제는 나 언제 보는 거야? 1대1이란 말 없죠? 1대1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찍지? 뭐부터 움직일까? 3대2 방이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3부터 생각할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알고 있잖아. F2 더하기 G2의 값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F3 더하기 G3의 값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런데 1에서 1로 간 것처럼 항등함수 하면 이게 항등함수니까 2에서 2로 도착해야 되잖아 지금. 2에서 2로 도착해야 되고 3에서 3으로 도착해야 돼. 항등함수 해야 돼. 그럼 여기는 7개, 9개가 다 화살표를 다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가는 화살표는 다 다른 걸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간 녀석의 값이 다 다른 걸로 가려면 이것도 다 다른 걸로 가야 되겠네? 아니 1, 2, 3, 4, 5, 7, 8, 9에서 1, 2, 3, 4, 7, 8, 9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지만 여기서 또 화살표 하나씩 다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1대1이고 이것도 1대1인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2에서 2로 가려면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 아이씨 어떻게 가정해? 2대 방에 누구로 간다고 할 거야? 근데 G1의 값은 누구로 간지 모르지만 1은 아니겠네. G1은 아니 미쳤군. G1은 8은 아니겠네. 나 지금 무슨 소리야? 8의 값 1로 갔으니까 G1은 1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지금 종류가 9가지가 있고 대입했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거의 합의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10밖에 없다고 이 네모가 왜? 다 똑같은 수가 나오는 방법이 10밖에 없나? (10) 말고는 없나?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숫자의 값이 지금 두 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19, 28 이런 식으로 37 이런 식으로 해서 10이 되는 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10이라고 가정하면은 G의 값은 2예요? 그럼 G의 값이 2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대2 방법은 어디로 가요? 2라지 항등함수인가요? 그 다음 게 또 문제인 거네? 그 다음 건 뭘 결정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는 G8의 값을 알고 있죠? G8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F8 플러스 G8의 값은 F8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G8의 값이 1이라고요? 이 값이 10 나오려면 F8의 값은 그러면 G9의 값은 8이야? F9 더하기 G9의 값은 1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G9의 값이 8이고 F9의 값은 2야? 그러면은 G2의 값은 다시 9예요? 좀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럼 G2가 9면은
FE가 뭐라고? 1이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지? 7대2 방법이라고 했나? 아이씨, 또 어디까지 또 써야 되는 거야? 귀찮게. 나 이제 귀찮아서 더 이상 못 해먹겠는데? 또 뭐 알고 있어, 지금? FE 더하기 G? 1 더하기 9니까 이거는 10 맞아. 1 했고, 2 했고, 8 했고, 9 했고.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야? F5. F5 더하기 G5부터 할까? F5 더하기 G5의 값은 1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아는 게 없어. 5 더하기 5가 돼야 되나 얘가? F5도 5로 가고 G5도 5로 가면 10이에요? 이건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 가정해봤어. 그러면은 5의 값 5로 가니까 항등함수도 맞죠? 또 나머지 거 살펴 어떻게 보내? 7하고 3, 4, 6, 7이 남았죠 지금. 3, 4, 6, 7이 남았어. F3 더하기 G3이 1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3의 값은 3도 쳐야 되잖아. 어디를 거쳐서 가? 3이랑 3의 값이 6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남은 녀석의 값이 3이 3으로 안 되나? 3이 3으로 가고 또 3으로 가면은 3 더하기 3이 10이 안 되니까 3은 3으로 못 가고 3의 값이 6으로 가지 못한다고 문제가 얘기했고 4 아니면 7로 갈 수 있어요? 3의 값이 4로 갔을 때는 이 값은 4인데 G3의 값이 누구야? G3은 또 몰라? G3은 6이어야 돼? 이거 연결해 보겠습니다. 3의 값이 4로 갔다면 4의 값이 3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G3의 값이 어디로 가? G3이 6으로 가요? G3이 6으로 가면은 F3은 4였지. F6의 값은 3으로 가요? 남은 게 누구야 이제? 7하고 4야? 7하고 4면 F4 더하기 G4의 값은 10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F4의 값이 갈 수 있는 데가 누구야? F4의 값이 7로 갔다면 G4의 값은 3으로 갔으니까 돼? 아이씨 헷갈려 씨. 선이 9개가 돼가지고 졸라 헷갈리네. 그리고 남은 녀석이 내가 안 보낸 게 누구야 이제? F7의 값은 3? 아니다 F6의 3이었나? 남은 게 F7이 남았어요? F7은 6으로 갔다가 6의 7로? 그러면 F1, G한테 6대2 반건 7인데 F한테 6대2 반건 3이니까 문제없고 F한테 7대2 반건 6인데 G한테 7대2 반건 4니까 다 되네. 화살표 다 연결했습니다. 제일 처음 F한테 7대2 뺐습니다. F한테 7대2 반건 6입니다. 다시 F한테 6대2 뺐습니다. F한테 6대2 반건은 3입니다. 다시 F한테 3대2 뺐습니다. 3대2 반에서의 값은 4인가요? 그럼 졸라 개 귀찮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창빈이 끝이래요. 다른 분들은요? 자, 다음 챕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 쪽수를 불러주세요. 192쪽부터 192, 216 유리함수 할 차례인가요? 유리함수는 지금 수원 시간, 수도 시간이 좀 제법 나와가지고 한결 수월하게 하겠다 이거네.
켜져라. 큰일 났다. 졸리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쌤 오늘 아까 홈플러스에서 목살 시켰는데 목살 구워 먹어야지. 216. 분수함수는 유리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항식은 x의 값이 분모에 없는 게 다항식, x의 값이 분모에 있는 게 분수식입니다. x가 분모에 있으면은 우린 그거를 유리함수이자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는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챕터의 유리함수라는 챕터인데 이름은 분수함수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참미 쌤 말 다 들으셨나요? 왜 아직도 못 읽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유리함수 파트의 개념은 별게 없습니다. 처음에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항식은 충분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주로 분수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분수의 계산 중에 제일 첫 번째, 가분수 처리. 가분수를 물어본 게 일반적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건가요? 이런 거 처리하시는 게 가분수의 처리입니다.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런데 가분수로 진분수 만들 때 이제 까다로운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목색값이 누구예요? 목색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가리가 이 숫자를 잠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서 두 개 더해서 5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대가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가리를 사용해야지 머리가 발전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목색값은 대가리 쓰셨어요? 분자에 뭘 썼어? 대가리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5를 머리에 쓴 거죠?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정체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수에서는 부분분수화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분분수화는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는 게 부분분수화입니다.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쌤이 1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12분의 1 맞아? 통분해봤습니다. 12분의 1 맞아요?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쓰는 게 이게 부분분수화입니다. 그런데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을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라고 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통분하면 맞아? 그런데 a b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것들은 예시를 든 거고요. a b분의 1의 값은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분모보다 뒤에 있는 분모가 큰 거 쓴 것 같은데?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쓰려고 합니다. 항상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쓸 겁니다. 다만 오른쪽을 통분하면은 AB분의 B-A이기 때문에 앞에는 B-A분의 있어야 되나요? 근데 파란색은 언제나 그 값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암산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나의 목적은 한 개짜리 분수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쓰는 게 목적입니다. 파란색은 암산할 겁니다. 파란색이 누구야? 네, 파란색은 3분의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양변에 c를 곱한다면 방금 했던 녀석의 양변에 c를 곱한다면 c는 분자의 c를 곱할 건데 여기는 1한테 c를 곱하지 않습니다. 파란색한테 c를 곱할 겁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선생님 만약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자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쓰자고요? 파란색은 암산한다고요. 누구야? 네, 분모 2개 뺀 거 4, 분자 2니까요. 중요한 요점은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로 쓰는 게 이게 포인트야.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잘 안 내는 편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모의 값에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세 덩어리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 쓸 때는 작은 거 2개분의 1 빼기 큰 거 2개분의 1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통분하게 되면 A, B, C로 통분할 거죠? 근데 통분 못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어. 분자는 누구야? 분자의 값은 C-A인가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양변을 C-A분의 1로 나누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이 있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작은 거 2개분의 1 빼기 큰 거 2개분의 1입니다. 앞에 파란색은 숫자는 암산할 겁니다. 누구라고요? 타동한 거 맞죠?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리식은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 말고 뭐 자주 부르는 거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야, 니네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니네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번분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 번분수라고 칭하는 건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있는 게 번분수인가요? 여러 번 분수가 나온 게 번분수식인데 할 줄 알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할 줄 알잖아. 이딴 것들 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아? 부분분수 만들 줄 알아? 한 개짜리 분수를 2개짜리 분수 쓸 줄 알아?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높아심에 얘기하자면 가끔 이렇게 해주면 못한 애들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쓰면 보통 눈치채는데. 선생님 뭐 쓴 거야? 응? 내가 지금 뭘 쓴 거냐고. 더 써? 나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이런 숫자를 주고 나서 니한테 문제 풀라고 합니다. 그럼 보자마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이런 거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거지. 이거 1 곱하기 2분의 1이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6분의 1도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바꿀 거야.
다만 파란색이 누구지 알아야 되겠 거 아니야. 파란색은 누구야 다. 파란색은 전부 다 1이에요? 그럼 파란색은 쓸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이 7분의 1 빼기 8분의 1인가요?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8분의 7이야? 네, 이딴 것들 눈치 못 채면 틀리세요 라고 출제합니다. 한 개만 더 설명합니다. 우리 지수 배웠습니다. 지수 배웠습니다. 이런 거 니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될까? 머리 쓰고 있나요 지금? 눈을 뜨고 있나요? 눈만 뜨고 있나요? 머리도 쓰고 있나요? 그거 1이네요. 오, 승원자 엘리트. 나머지는 눈뜬 병신들. 두 개 더하라고 하니까 우리 뭐 할 건데? 통분할 거야? 그럼 분자의 값한테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분모의 값을 전개했어. 1하고 곱했더니 이렇게 될 테고. P랑 곱했더니 P하고 P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1이에요? P의 0승이니까? 그럼 이게 분자랑 똑같은 거 맞아? 그럼 이따구로 생긴 녀석을 준 다음에 니네한테 앞으로 문제 풀라 그래. 문제는 졸라 길게 줘. 어느 정도로 길게 주냐면 이렇게 줘. 졸라 귀찮아 죽겠어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만들고 장난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누구야? 이거 두 개는 이건 다 1이야? 1한테 이것만 더하면 돼? 눈치채셨죠 이제 이런 거 만나시면은 항상 그 값이 1인 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유리식 문제는 출제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유리함수입니다. 아까 말로 얘기했었는데 유리함수는 분수함수가 유리함수가 아니야. 다항함수도 유리함수고 분수함수도 유리함수야.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나온 녀석의 값을 보고서 분수함수로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마음 찢어집니다. 분수함수 아닙니다.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있는 게 분수함수입니다. 이거는 다항함수입니다.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있는 게 분수함수입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으니까 분수함수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근데 분수함수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가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저거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가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거죠? 세 번째, 이거 통분한 거. 이거 통분하면 뭔데? 선생님 이거 통분 한번 해보려고. 통분 잘했냐?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 어떤 저런 분수의 값들은 통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네. 통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식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뭘 관찰해 볼 거냐면 이미 분수함수는 수투에서 좀 설명하느라고 설명한 적 있어서 거기다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정근선이 누구야? 첫 번째 건 정근선이 누구냐고. x는 빵, y는 빵이 정근선입니다. 분모에 빵 대입할 수 없어. 분모가 빵 되는 건 x가 빵이야. 실은 분수가 빵 되려면 분자가 빵 됐을 때가 빵이지. 분자가 빵이 아니면 y는 절대로 빵이 안 나와. x한테 빵 대입할 수 없고 y는 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은 x는 빵, y는 빵이야. 빵이 될 수 없고 빵이 될 수 없으니까. 가까이 갈 뿐이야. 하지만 그걸 평이동했어. 평이동했으니까 정근선이 누구라고? 그런데 이걸 분석해봤더니 분모가 빵 되는 x의 값을 선택하는 거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q야? 1분의 q?
그래서 정근선의 값이 누구라고 이거는? 정근선의 값은 누구라고? 이게 정근선 보는 방법입니다. 분수함수의 성질. 제일 첫 번째 그리려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면 1, 4분면과 3, 4분면 그릴 겁니다. 지나는 점에 잡힌 1,1 지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그리는 거지?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1 대입해서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지나요?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분자의 값이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입니다.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집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분자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이 그릴 건데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진다고요? 원점에서?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수함수의 값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값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분수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선, 점, 대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원점 대칭인가요? 원점 대칭이 우함수야, 기함수야? 네, 원점 대칭은 기함수입니다. 우리 연속 배웠습니다. 다항함수가 원점 대칭이면은 무조건 원점을 지납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요. 분수함수는 불연속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하지만 원점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기함수였을 때 원점을 꼭 지나야 되는데 불연속인 녀석의 값은 원점 대칭에서 원점을 안 지날 수 있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값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인가요? 분수함수는 점근선 교점 대칭입니다. 그런데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선에 대해서도 대칭일까요?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선에도 대칭일까요? 이 파란색 그림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는 점대칭입니다. 이런 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행이동했잖아. 평행이동해서 점근선이 달라졌습니다. 점근선의 값은 x는 p라고 하는 녀석이 점근선이고 y는 q라는 녀석의 값이 점근선으로 변했습니다. x의 값은 p라고 하는 점근선과 y의 값은 q라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근데 k값이 양수값이면 k가 양수값이면 그 점선에 대해서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은 뭐 대칭이야? 이 녀석은 점근선 교점 대칭이라고? 그래서 P, Q라는 점 대칭입니다. 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선 대칭도 되나요? 그럼 이렇게 식을 써면 되겠네. y-q 기울기는 1, x-p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되는 직선이라고요? 또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에도 대칭입니다. 점근선 교점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에도 대칭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설명할 거 다 설명했습니다. 안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 안 배웠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 안 한 거는 지수함수 역함수가 누구라고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라고요?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였나? 뭐야? 왜 이거 부러져 있어? 헐, 망했다. 10만원짜리가 이 앞에 끝에 왜 부러져 있지? 헐, 헐, 헐. 이것 때문에 사야 돼? 앞에 거. 앞에 거 부러져 있는데 지금?
끼우면 끼워지나? 아닌데? 완전히 부러졌는데? 헐, 왜 부러져 있지 이게? 떨어뜨려서 그런가? 서비스 센터 가봐야 되겠네. 망했다. 자, y의 값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분수함수입니다. 선생님 지금 역함수 구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xy 문자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게 역함수인가요?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 자체가 지금 위에 있는 검은색으로 쓴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다만 그걸 y는 하고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y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axy 플러스 bx의 값이 cy 플러스 d입니다. 이항했습니다.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ax 마이너스 cy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bx 플러스 d인가요? 따라서 역함수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의 값이 이게 역함수네? 그럼 역함수는 요 자리에 있는 상수의 값들을 위치도 바꿔주고 보호도 바꿔주면 끝나겠네? 그럼 중간계산 과정은 필요 없잖아.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위치만 바꿔쓰고 보호만 바꿔쓰는 게 역함수인가요? 그런데 쌤 또 니네를 또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알려줬는데 못해. 이런 건 해. 이런 거는 개, 돼지, 닭 빼고 다 잘하니까. 누구야 역함수가? x-3분의 그치 위치만 바꿔주고 보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기가 막혀. 이런 것도 못해. 또 훌륭해. 아주 그냥 쩔어. 역함수 누구야? x분의 할 줄 아네. 못할 줄 알았는데. 특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못할 줄 알았어요. 0x라고 생각할 거죠? 0하고 마이너스 1을 위치도 바꿔주고 보호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설명할 거 다 설명했습니다.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정의역 영역의 모든 실수 치역 x한테 0 대입할 수 없고 y도 0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 영역의 모든 실수와 치역인가요? 공역은 모든 실수 y는 x-5분의 3 플러스 2야. 정의역 5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 2가 아닌 모든 실수 정근선이 정의역 치역은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치역입니다. 다 설명했고요.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됩니다. 이제 어디 보자. 처음에 유리식의 더하기 빼기 안 합니다. 곱하기 안 합니다. 유리식의 변환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봅시다. 1068번으로 갔습니다. 1068번은 실수 K에 대해서 가우스 10K 값이 필요합니다. K 값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네. AB분의 C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B-A분의 C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요걸 암산하면 전부 다 누구야? 다 1인가요?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다 약분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두 번째 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세 번째 게 4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마지막 녀석의 값까지 다 쓰고 나면은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은 1 빼기 56분의 1만 남아요? 1 빼기 56분의 1이니까 누구야? 56분의 55가 K입니다. 거기다 10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6분의 550이야? 거기에 가우스 값을 구하라는데 얘가 10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9보다 큰가? 56에 9배 하면 누구지? 아 몰라 나는 9점 몇이겠네 대충 9점 몇이니까 가우스 값은 뭔가요? 틀리면 어떡하지? 8이면 어떡하냐? 하기 싫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자, 얘가 누구예요? 맞게 썼나요? 얘가 누구예요? 그럼 얘는 누구야? 헐, 이걸 암살 못한다고? 암산 장애가 있네요. 3x. 3x까지 했으니까 딴 새끼들이 하라고 하는데 딴 새끼들 안 해. 협조 안 해. 뭐라고요? 네, 통분 정도 할 수 있죠. 선생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요. 통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이건 누구라고요?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쓰고 푸는 애들이 있어. 성실해 졸라 착한 애들. 나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어. 얘네들은 상주긴 해야 돼. 훌륭한 아이들이야. 왜 이렇게 풀어? 왜?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푸냐고. 이거 다 이렇게 등호 써가지고 왜 이렇게 풀어? 부분 봐가지고 써놓고 계산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거 맞죠? 지금은 시험범위에 빠져서 비례식 파트가 교과서에는 지금 비례식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 참고서들이 예전에 향수를 잊지 못해서 비례식이라는 게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참고서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비례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례식은 B분의 A, D분의 C 이런 녀석은 A 대 B의 값이랑 C 대 D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분수의 값이 똑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할 수 있죠. 비례식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할 수 있죠.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 빠졌어. 대충 통법으로 풀래. 다음 분수의 값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값을 K라고 놓겠습니다. 지수도 똑같았잖아. 뭐 2의 몇 승, 3의 몇 승 이렇게 했는데 그 값들을 누구라고 안 주면 K라고 놓고 풀었잖아. 그럼 A의 값은 2K, B의 값은 3K, C의 값은 4K인가요? 2K, 3K, 4K 하면은 K 값이 약분되고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가르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분수가 똑같습니다. 세 개의 분수가 똑같았을 때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예전에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였어. 요즘도 참고서에 가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직 출제합니다. 가비 1위는 무슨 말이냐면 가비가 꼭 사람 이름 같지? 사람 이름 아닙니다. 더할 가짜, 나눌 비자입니다. 더하기 나누기의 이론입니다. 선생님이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숫자로 쓰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6분의 3의 값은 똑같나요? 근데 선생님 분모값끼리 다 더해보려고 분자끼리 다 더해보려고 같아? 12분의 6이니까 같냐고. 이번엔 이렇게 해보려고. 첫 번째 건은 3배 하려고. 첫 번째 건 3배 했어. 두 번째 건 5배 했어. 세 번째 건 2배만 하려고. 같아? 같아? 분모의 값은 38인가? 분자의 값은 19? 이것도 2분의 1인가요? 즉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분수 3개가 똑같으면 그 분수 값대로 똑같은 녀석의 값은 얘도 똑같아. 이게 더하기 나누기 이론이야. 심지어 첫 번째 분수한테는 P를 곱하고 두 번째 분수한테는 Q를 곱하고 세 번째 분수한테는 R을 곱했어. 그래도 동호가 성립해. 이게 가비의 이론입니다. 다만 이렇게 쓰려면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가비1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아직도 가끔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기도 합니다. 배운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라서 앞으로 반복하는 횟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표준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닥 풀어줄 문제가 없는데 하나씩만 풉시다. 1077번으로 갔습니다. 1077번 문제가 그래프에 있는 P점 좌표 중에 A하고 B의 값이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혹시 이런 걸 뭐로 물어봐? 우리의 바램은 3x-5가 누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수로 얘기 안 했잖아.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3x-5는 음수 괜찮죠? 그럼 10의 약수 중에 양의 약수, 음의 약수 구분하는 거 아시죠? 그럼 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이런 값들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를 이항해주면은 3x라는 녀석의 값이 5를 다 더해줄 거야. 여기 8개 숫자한테. 5를 더했더니 양수값한테 5 더한 게 6, 7, 10, 15? 음수의 값한테 5를 더했더니 4, 3, 빵, 마이너스 5인가요? 이 중에서 x의 값이 정수인 게 누구야? 3분의 6은 정수 맞고 3분의 15도 정수 맞고 3분의 3도 정수고 3분의 빵도 정수예요? 그럼 x의 종류가 지금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4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순수상 개수는 4가지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수준들이 다 유치해서 하나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85번이 2차 함수를 보고서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차 함수에서 A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A의 보호는 아래 블록이니까 양수입니다. C의 보호는 아나? C의 값은 Y축과 만나는 점이 C의 보호지? C의 보호의 값은 양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B의 보호를 판단하려면 대칭축의 보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 가르칠 때 중등부 선생님들이 대칭축을 알려주는 게 고등학교 때 매우 중요한데 혹시 Y축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뭐 B의 보호는 뭐고 이지랄들 하거든. 대칭축을 알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보호가 양수인가요? A의 값의 보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B의 보호는 A, B, C의 보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정근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근선의 값이 누군데요? 분모가 빵 되는 값 x 앞에 있는 개수 가지고 정근선 구했습니다. 근데 C의 보호가 지금 양수라면서 A의 보호도 양수라면서 그러면은 이건 탈락이네. 정근선의 값 x는 빵이니까 얘도 탈락인 것 같은데 정근선의 값 x는 빵이니까 얘도 탈락인가? 정근선의 y는 빵이니까 그럼 정근선이 양수인 건 1번과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도 해야 돼?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가분수로 표현된 녀석입니다. 가분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건 확실히 가분수인가요? 이거 가분수야? 한 자리 숫자분의 두 자리 숫자도 가분수, 한 자리 중에 한 자리분의 한 자리 숫자도 가분수죠? 분자의 차수가 큰 거 가분수, 차수가 똑같은 것도 가분수라고 생각할 거고 진분수로 바꿀 겁니다. 자, 진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누구를 따로 썼냐면 A를 따로 썼습니다. 분자가 누구야? 네, 분자는 AC-B네요. 그 AC-B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AC를 곱했더니 양수라며. B는 음수라며. 그럼 AC-B의 보호는 양수야, 분수야? 양수니까 4분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려요? 2사분면, 4사분면 음수일 테니까요.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유형의 마지막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함수를 보시고서 역함수한테 3대 번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수함수의 정근선만 알면은 구할 수 있겠다. 자, 이 분수함수의 정근선이 x의 값은 1이 정근선이고 y의 값은 2가 정근선입니다. 그럼 나이 분수함수의 값은 지금 이런 형태네. x-1분의 여기 분자에 들어갈 숫자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누구야? 이게 지나는 점이 0,1을 지나요? 그럼 0,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0,1 대입했습니다. 0,1 대입했더니 k의 값은 그럼 이것만 통분해서 쓰면 되겠네.
x-1분의 1 플러스 2인데 통분했습니다. x-1분의 2x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나는 a, b, c, d 값을 전부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한테 3대입이라고 한 거야 지금? 역함수 구하면 되잖아. 이게 fx라며. 역함수의 값이 누군데? 틀리기만 해봐 이씨. x-2분의 여기다 지금 3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3대입 했더니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 아까 유리함수는 항상 점대칭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점대칭이었지? 점근선 교점 대칭이었나요? 어떤 선 대칭이었지?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선 대칭이었죠? 자, 다음에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 1,3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y는 x-5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그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러면 분수함수의 그림이 기울기 1인 선,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분수함수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교점이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겠네. 점근선 교점 좌표가 두 직선의 교점일 거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해서 점근선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 같다고 나왔습니다. x의 값은? 그러면 x의 값은 3이 점근선이 될 테고 y의 값은?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5대2 하라고요? 그럼 f를 구해야 되겠네. 나 지금 f 구하고 있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x는 3, y는 마이너스인가요? 근데 분자에 들어갈 상수의 값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1,3을 지난 다음에 1,3 대입했습니다. k가 누구야? 네, k는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분수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은 분수함수입니다. 5대입 하라고요? 5대입했습니다. 대입했다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데 주목하지 말란 얘기네. 니네한테 새로운 함수 만들란 얘기잖아.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한 문제는 앞에서 보고 가야 되겠다.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자, 이 유리함수의 값은 x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분자의 값이 휘어진 정도를 결정하거든. 원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결정해, 분자의 값이. 근데 분자의 값이 똑같아야지만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했을 때 분자의 값이 똑같아야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야? 1 플러스 x분의 3인가요?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맞아? 두 번째 녀석의 값 바꾸려고요. 네, 분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나? 분자가 똑같아지만 겹쳐진다고. 분자 똑같아요? 겹칠 수 없어. 창빈아, 너 무슨 생각해? 아, 선생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으니까 뭔가 다른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대칭이동에서는 겹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에서는 겹쳐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몫의 값이 누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넘어가려다 푼 거야. 분자가 누구야? 아, 선생님, 돼요. 3, 3 똑같잖아요. 달라. 이건 x 앞에 1이야? 이건 x 앞에 2야? 실은 요 새끼는 이거야. x 플러스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 녀석이. x 앞에 있는 계수 1이었을 때 이 분자의 값을 비교해야 돼. 1이었을 때 비교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낚이는 문제야. 3, 3 똑같네? 낚인 새끼들은 다 틀리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9번으로 갔습니다. 1109번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3만큼 평이동한 곡선이 gx입니다. gx의 두 정근선 교점이 fx 위에 있는 점이었을 때 k를 구하세요. 그럼 뭐 식으로 세울 필요도 없겠다. 원래 fx는 정근선이 누군데? 부모가 빵 되는 값, x 앞에 있는 계수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평이동하면 정근선도 옮겨질 거 아니야. 평이동했어. 그럼 gx의 값은 정근선이 누군데?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만큼 갔으니까 6이에요? 그럼 정근선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6,6인데 그게 f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라고요? fx한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6 대입했습니다. k가 누구라고요? 식도 필요 없고 그림도 필요 없습니다. 대충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유형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유형이네요. 마지막 한 문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걸 고르세요. 점근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x값 2라면서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y는 마이너스 1 맞네. a 누구야? a가 마이너스 2여야지 분모가 빵 되는 값이 x는 2죠? b가 궁금한데 대입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인데 대입해서 빵 컴마 2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이 된 분모는 마이너스 2, 빵 대입이 된 분자는 b예요? 따라서 b 값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참입니다. 그럼 다시 저 식을 다시 봅시다. 밑에 거에 답하기 위해서. x-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라고요? 목색값이 누군데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겠네? 여기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되죠? 이제 x절편의 값 구해봅시다. x절편의 값은 y한테 빵 대입할 거죠. 대부분 애들이 y한테 빵 대입할 때 이렇게 풉니다. 병신이에요. y한테 빵 대입했을 때 x값 구할 때는 빵이 나오려면 분자가 빵이었을 때 빵 되기 때문에 분자만 쳐다봅니다. 분자가 빵 되는 x가 누구야? 마이너스 4예요? x절편 구할 때 y한테 빵 대입할 때는 반드시 분수에서 분자가 빵 되는 값을 찾습니다. 분수 전체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틀린 거네? 맞아요? 답이 여차 1번이었구나. 근데 왜 이게 어렵다고? 뭐 어쩌라고? 1번이 답이 나왔으면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정의역은 왜 잘못된 거야? 플러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와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프가 3, 4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림 그려봤습니다. 점근선의 값 x는 2가 정근선이고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정근선입니다. 분자의 값이 음수값입니다. 그래서 나는 2, 4, 5면 쪽이랑 4, 4, 5면을 그려야 되죠? 점선을 기준으로 2, 4, 5면과 4, 4, 5면을 그릴 건데 우리 x절편 구했잖아. x절편이 누구였어 아까? 마이너스 4였어? 이렇게 지나겠네. 그럼 대칭 되게끔 대충 그리면 되겠네. 그럼 3, 4, 5면을 지나. x축, y축을 기준으로 3, 4면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3, 4면을 지나니까 틀렸습니다. y는 x 플러스 3에 대해 대칭인지 물어봤습니다. y는 x 플러스 3 대칭인지 물어봤었는데 그럼 기울기가 1인 선에 대해 대칭인지 물어본 거잖아. 지금 정근선 교점이 2, 마이너스 1 정근선 교점이야? 거기서 기울기 1인 선을 구하면 누구지? y는 부호가 여기 잘못됐네.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 선생님 분수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최대값이 있어 없어? 빨간색 사이에서 보세요 한다면은 그림이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 수값 없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최대값 수값이 존재하려면 이어지는 연속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연속인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이었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지금 A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이 2분의 3이고 최소값이 플러스 1입니다. A하고 K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는 이 녀석의 값을 진부소로 바꾸는 게 먼저 할 일입니다. 진부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몫의 값이 누군데? 그럼 분자에 4x-4가 있는 거네?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의 값은 x 앞에 있는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며.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이 녀석의 값은 양수야? 점근선 그리겠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x의 값 1이 점근선이고 y의 값 2가 점근선입니다. x축과 y축은 안 그렸습니다. 그림은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1, 4분면 쪽이라 3, 4분면 쪽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대값 2분의 3은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그림은 이쪽에 있는 그림이란 거 아니야? 이쪽에 있는 부분에 최대값, 최소값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최대값은 2분의 3이라면서 최소값은 1이라면서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그림은 A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렸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플러스 1 나오는 K를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플러스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가 누구라고요? 해가 뜨겠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뜹니다. 네, K값은 빵입니다. 그럼 K값이 빵이었을 때 뭘 대입하면 2분의 3이 나오는지 구하라는 얘기야? 2분의 3 나왔으면 좋겠어? 2a-2분의 4a가 2분의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약분했습니다. 따라서 3a-3의 값이 4a입니다. a 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만 보겠습니다. 아이씨, 마지막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눈에 밟히네. 26번이. 자, 26번 먼저 가겠습니다. 26번에서 2부터 3까지에서 성립한다고? 2하고 3, 4에서는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문제는 기울기가 1인선을 좌우해 줬습니다. 점근선 누구야? x는 1?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었더니 분자가 누구지? 그럼 1, 4분면과 3, 4분면 그리겠네? 근데 2부터 3까지만 그리려고. 2부터 3 사이에서는 이걸 만족한다며. 그래서 이미 그림을 1, 4분면과 3, 4분면 다 그린 게 아니라 2하고 3만 그리려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야? 2,3이라는 점에 점 찍었습니다. 2,3. 3 대입하면 누구야? 3 대입하면 2라고요? 근데 그림을 세면 2부터 3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 가운데 거죠? 큰 건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그리려고 합니다. 기울기 1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리면은 2하고 3 사이 그림이 이거야? 그럼 검은색보다 위에 있네. 위에 있으면 부등호 만족하는 거잖아. 이렇게 점선을 그렸을 때도 기울기 1인선을 그렸을 때도 2하고 3 사이 녀석의 값은 더 위에 있는 거 맞아? 내 말 지금 되냐? 2하고 3 사이 녀석의 값은 파란색 그림이 위에만 있으면 돼. 반면에 이건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2하고 3 사이에서 작으니까 아래 있으면 돼? 2하고 3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 있는 거 맞아? 이래도 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B가 작을수록 아래 있는 거지.
A가 클수록 위에 있는 거지. 맞아요? 문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B의 값은 이 파란색은 다 돼. 이 파란색 모두 다 가능해. 이 부등식을 만족 2하고 3 사이에서. 근데 B-A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면은 B-A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B의 값은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고 A 값은 제일 큰 걸 찾아야 되겠네. 예식 맞나요? 이 문제 오타야 지금. B의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이때야? 이때면 뭘 지나야 돼? 2,3을 지나요? Y는 X 플러스 B의 값 2,3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B가 누구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1을 지나야 돼. Y는 X 플러스 A라는 녀석의 값이 3,1을 지날 때 A가 누군데? 이때가 제일 작은 값? 이때가 제일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은 2라고요? 27번으로 갔습니다. 27번은 이렇게 나오면은 별것도 아닌데 애들은 항상 힘들어하더라. 자, 그림을 갖다 그리겠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범위 쪼개요? 첫 번째, x의 값 1보다 큰 같을 때는 y는 x분의 x-1이고요. x의 값 1보다 작을 때 y의 값은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첫 번째 거는 몫의 값이 누구야? 분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는 몫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분자의 값 1인가요? 그럼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정근선의 값이 누구야? 첫 번째 분수함수는 정근선이 누구냐고? x는 0이랑 y축이랑 y는 1이라고 하는 게 정근선입니다. 그런데 분자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 5면과 4, 4, 5면에 그려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큰, 1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요? 1대2번 누구야? 1대번 0이에요? 1대2번 0이고 나는 1, 4, 5면과 2, 4, 5면과 4, 4, 5면에 그려야 되는데 1보다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분자의 값이 정근선도 그려야 되는구나. 정근선의 값 x는 빵, y는 마이너스 1인가요? x는 빵, y는 마이너스 1인데 y축이랑 지금 그린 y는 마이너스 1 정근선인데 분자의 값이 양수값입니다. 1, 4, 5면과 3, 4, 5면에 그릴 겁니다. 그런데 1보다 왼쪽만 그려야 됩니다. 1, 4, 5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대2 범위는 빵인가요? 1, 4, 5면 쪽에 그림을 그렸고요. 3, 4, 5면 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림은 다 그렸는데 얘가 뭐야? 항상 정점 좌표를 지납니다.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교점이 몇 개라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는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빵이면 교점 몇 개야? 기울기가 양수면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기울기가 음수면 교점은? 기울기가 음수면 언제나 교점이 없나요?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교점이 없는 거죠? 찝찝해서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정점이 누구야? m값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묶어 쓴 다음에 정점 좌표 확인하실 거죠? 요게 빵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정점은 그래프 항상 지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뭐 각각 다 다른 유형인데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고요. 집에서 푸세요. 자, 1134번으로 갔습니다.
1134번이 유리함수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 제일 쉬운 분수함수를 줄게. 그런데 P점 좌표는 움직이는 점이야. Q점하고 R점 좌표는 고정된 점이고 삼각형 넓이의 값이 제일 작을 때가 필요해. 어떨 때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은 제일 작으려나? 선생님 윗변 길이 값을 여기로 잡고 싶은데 윗변 길이가 몇이야? 루트 17이라고? 아주 빠른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P점 좌표의 값이 도대체 어디 있으면 넓이가 최소일까? P점 좌표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최소일까? 밑변을 루트 17로 잡았으니까 높이의 값은 최대해야 돼, 최소해야 돼? 높이의 값은 최소해야 돼? 그럼 수업 시험하는 그래프 위에 있는 P점들 중에서 높이의 값이 최소가 되는 P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밑변을 연장한 선을 그리겠습니다. 밑변의 값을 연장한 선이 있습니다. 높이의 값은 P점에서 빨간색 선한테 수소 발을 내린 게 높이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점에서 길이를 수산발 내린 게 제일 짧은 거야? P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길이가 제일 짧아 보여, 니네 보기에는? 그 P점 어떻게 찾아? 지금 그린 빨간색 선과 평행하면서 접하는 접선을 그려야 되겠네? 내가 빨간색 선과 평행한 접선을 가지고 그렸다고 한다면 그때 접점의 좌표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지? 다른 곳에서의 길이는 더 긴 거잖아. 다른 데 있는 P점에서 길이의 값은 더 긴 거죠.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현우 지금 납득한 거 맞으세요?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나는 이 P점이 필요해. 이 녀석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로서의 P점이 필요해. 그러면은 얘는 누군지 아냐? 누군데요? 근데 이건 모르겠다.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합시다. y절편 모르니까요. 근데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접하면 어떻게 풀어요? 갖다 놓고 판별식은 0. 갖다 놓고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놨고요. x 양변에 곱했습니다. 2양도 했습니다. 갖다 놓고 2양도 맞게 잘 했나요?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a가 누구야? A4를 다시 대입해야 돼. 왜? P점이 필요하니까. A를 다시 대입했더니 P점이 누군데요? P점의 X좌표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Y좌표의 값은? X분의 1한테 대입했더니 P점의 Y좌표 2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 여기 길이? 높이? 높이의 값이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인 거네?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이 누구예요? 루트 17분의 8이야? 밑변 값이 루트 17이지 않았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했습니다. 답은요?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응용 파트입니다. 1141번으로 가겠습니다. 1141번 문제는 백날 트립 풀어드려도 정답률이 해마다 되게 떨어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나오면 살짝만 바꾸면 시험에서 항상 틀려서 옵니다. 너희가 틀려올 예정이라고요. 신경 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틀리겠죠. 해도.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P점 좌표의 값은 1,2라고 합니다. P점 좌표 1,2인데 A라는 길이하고 B라는 길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네.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가 Q점이고 1,에서 위로 B만큼 올라간 점이 R점입니다. 원점과 Q점, R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4입니다. 그때 A, B의 순서쌍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좌체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A만큼 평이동하고 B만큼 평이동했고 A, B의 값 양수라고만 얘기했네? 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엄청 쉬운 것 같은데? 한 점은 5점이라며.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Q점 좌표가 누군데?
Q점 누구냐고. R점은 누구야? 근데 A하고 B의 값은 양수라고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난 지금 넓이의 값이 4라며. 넓이 구하려고요.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 점이 원점이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 길이 곱했습니다. 안쪽 길이 곱했습니다. 이게 넓이라고요? 그런데 A 플러스 1의 값이 1보다는 큰 거잖아. B 플러스 2의 값도 2보다는 큰 거잖아. A, B 양수니까. 앞에 게 큰 거네? 맞아요? 앞에 게 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양수야? 절대값 없앴습니다. 그 값이 4라고요? 그러면 B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누군데? 맞아요? 1, 2항 했고 양변 두 개도 했습니다. A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지금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A 플러스 1분의 10-2인가요? 그럼 정근선이 누구라고? 여기를 A축, B축으로 잡았습니다. 정근선의 값은 A는 마이너스 1, B의 값은 마이너스 2. 근데 분자의 값이 양수네. 1, 4, 5면과 3, 4, 5면. 근데 빵 대입한 Y절편이 뭐야? A한테 빵 대입했어. X절편을 구하고 싶은데? X절편 어떻게 구하지? B한테 빵 대입해? B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 누군데? 부모가 오면 돼? A가 누구라고? 양수 부분만 그리라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였으니까? 그런 녀석을 찾으세요. 1번이 답인가요? 이런 문제 유형을 자취 방식을 찾는 조건식은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쉽게 조건식을 준 편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식 세우시고 자체 방식 만든 다음에 그림을 갖다 그리는 문제를 시험에 항목적으로 출제합니다. 여기서 애들은 변별력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다음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값은, 유리함수의 값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유리함수는 특징이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걸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 번 합성할 건데 fx의 값은 1-x는 x라며. 근데 10번 합성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지금 10번 어떻게 합성해? 한 번만 해도 우리 돌아버릴걸? 내가 만약에 저 함수 fx가 1-x분의 x인데 두 번 합성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fx를 fx한테 다시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것만 해도 졸라 귀찮은데 미쳐버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x값 대신 1-x분의 x를 대입했어. 이거 언제 10번 하고 있어, 이거를? 그러면 중간에 항등함수 하나 나온 게 있다는 얘기네. 분모 분자 1-x를 곱하려고요. 1-x를 분자 분모에 곱했습니다. 항등함수가 아니네. 쌤이 항등함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않네. 규칙성 있는 문제네. 또 한 번 합성했어. 또 한 번 합성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괴로우니까. 방금 전의 결과를 f한테 다시 대입하는 게 쌤 합성한 거지? 방금 전의 결과를 x값 대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의 결과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분자 분모에 1-ex를 곱하고 있습니다. 1-x 곱했더니 분모의 값은 느낌이 왔습니다. 10번 합성한 건 누구라고? 거기서 A, B, C만 읽으시라고요? 나는 못 읽겠습니다. 하지만 항등함수가 나온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문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딨지? 참 180번, 600번 하라고 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146번 F한테 3대 2번 누구야?
빵이라고요? 이건 한 번 한 거죠. 두 번 합성한 녀석한테 3 대입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F한테 방금 전의 결과인 빵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누군데요? 세 번 합성한 거한테 3 대입한다는 말은 F한테 방금 전의 결과를 대입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누구야? 끝났네. 뭔 말이야? 세 번 합성한 녀석의 정체가 항등함수라고? 그럼 3번, 6번, 9번, 3의 배수만 한 거는 없어도 된다고? 180은 3의 배수 맞아? 600도 3의 배수 맞아? 어차피 이것들은 항등함수야. 답은 3이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뭐 프로도 끝이 유형 몇 개야 도대체 이거? 왜 2개 남았어? 왜 숙제 어떻게 하냐 교열까지? 죽어나겠네. 문제 졸라 많네. 하지만 할 수 있어. 과학이잖아. 시간이 아주 넘쳐나시죠 요즘? 자, 1156번으로 갔습니다. 1156번이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울 b만큼 y축방울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역함수랑 일치합니다. 그때 a, b를 결정하세요. 그럼 미리 역함수 구해놓읍시다. 현호야, 역함수 누구야? 자, 이게 역함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2하고 a만 자리도 바꾸고 보도 바꾼 거죠? 자, 평이동하겠습니다. fx를 평이동하고 있습니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해? x값 대신에 x-b를 대입해? 근데 이렇게 풀려니까 식으로 풀니까 개 짜증나네. 식으로 풀기 싫어 나. 정근선으로 풀래. fx는 정근선이 누군데? y는 누군데? 평이동하면 정근선이 뭐가 되는데? x는 y는 이 정근선이 얘의 정근선이어야 돼? 얘는 정근선이 누군데? 똑같다며. a는 b는 정근선을 푸니까 되게 간편하네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응용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62번으로 갔습니다. 1162번이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생소하다. 뭔 말이야? 방금 직전에 풀었던 문제를 말로 얘기하지 않고 식으로 얘기한 거네. 역함수는 fx를 x축방울 4만큼 y축방울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게 역함수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고? 근데 fx의 그래프를 평이동하면 y는 x분의 3하고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fx가 저식이야? fx를 바꾸려고. fx는 정근선이 누군데? 그 fx의 식은 뭐였단 얘기야? x-a분의 분자가 뭐였단 얘기냐고. 분자가 3이었단 얘기야? 요 녀석을 평이동한 녀석과 겹쳐진다며. 분자 무조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변형한 녀석으로 풀면 불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식으로 써가지고 어차피 a, b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여서 x-a분의 2를 따로 쓰면은 2x-2를 따로 쓴 거니까 분자가 2a 플러스 b라고? 그럼 우리는 2a 플러스 b의 값이 3인 건 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역함수의 값이면 이 fx의 역함수가 누군데? x-2분의 얘가 역함수라고? 역함수의 그림이 얘를 평이동한 거라고? 식을 평이동하는 거 귀찮잖아. 정근선을 평이동하겠습니다. fx의 정근선은 누구라고?
x는 a고 y는 2라고? 그거를 얼만큼 평이동하라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래, 정근선이 뭐가 됐다고? 이 정근선 이거의 정근선이라고? x는? y는? a는 누구라고? a가 마이너스면 b는 누구야? 그럼 분수함수는 정근선이 되게 중요하네? 정근선 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싹 다 풀어오세요. 금요일까지.